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오전 망우리에서 컴퓨터의 이상 증상으로 택시를 타고 방문을 해주신 고객님의 PC입니다. 아리따운 여성분이셨고요. 주된 컴퓨터의 이상 증상은 특정한 게임을 했을 때 화면이 깨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윈도우에 진입하고 나서 뭐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라던가 아니면 바탕화면에서도 이제 화면 깨짐이 너무 잦아져 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시고 뭐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증상이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던 중에 이제 냉납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망우리, 이제 중랑구니까 뭐 중랑구에서 이제 어, 냉납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꾸민과 PC를 알게 되셔가지고 컴퓨터를 아주 능숙하게, 옆에 이제 유리가 무겁잖아요. 유리를 딱 떼고 들기 편하게끔 딱 이제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멋졌습니다. 어쨌거나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은, 오늘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리히팅이 실패한 사례예요.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이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경우도 이렇게 제가 올려드려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지금 리히팅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은 더 그러니까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상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아니면은 나는 지금 리히팅을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은 정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역시도 딱 됐으면은 정말 딱 드라마틱하게 딱 화면 깨짐 없이 딱 됐으면 출고를 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기뻤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던 시간이어서 저도 꼭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이 본체 같은 경우에는 한 약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되셨던 것 같고, 당근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로닉스 케이스고, 일단은 한번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옆에 유리는 떼고 오셨어요. 들기 편하게끔 딱 위로 이렇게 아주 잘 해갖고 오셨죠. 일단 내부를 보니까는 몇 개가 이제 조립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후면 팬이죠. 후면 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부에서는 이제 흡기죠. 맑은 공기를 안으로 이제 빨아들여서 뒤로 보내게 되는데, 뒤로 보내고 이제 CPU 쿨러 같은 경우도 뒤로 공기 방향이 이제 공기 에어플로우가 뒤로 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아예 반대로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원활한 에어플로우가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컴퓨터 뒷면 사진입니다. 뒷면 사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내부를 한번 또 정밀하게 한번 봤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후면 팬의 방향이 조금 틀렸다. 이건 제가 나중에 재장착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메인보드 고정 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밑에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와 총 6개의 나사로, 그리고 고정핀으로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두 개가 빠져 있어서 총 4개로만 이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고정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가 안정적인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결합,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면부 프런트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24핀 이제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힘으로 눌러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메인보드 뒷판에 여러 가지 뭐 납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핀이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메인보드와 이제 케이스에 약간 떠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접촉 방지,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의 접촉 방지고, 두 번째가 약간의 떠 있는 그 공간 사이로 이제 공기들이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보드의 과열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메인보드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립을 세심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옆에 이제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는 못 봤는데,
전문가가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증상 파악을 위해서 일단은 컴퓨터를 다 연결하고, 지금 앞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컴프레셔로 한번 바람을 불고 온 거예요. 앞에 전면부 배제를 드러내고 해서 한번 해놓은 거라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요. 일단은 퍼마크를 통해서 이상 증상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자, 일단은 GPU 온도는 뭐 지금 현재 뭐 뚜껑을 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어요. 뭐 핫스팟 69도고 현재 온도가 54도면은 이제 온도는 조금 적당한 부분이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쓰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는 166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는 도중에 여러 번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찰나가 있었는데 그걸 자꾸 놓쳤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퍼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픽 카드에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다가 이제 재부팅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부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메인보드 로고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줄이 쭉쭉쭉쭉쭉쭉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래픽 카드 냉납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픽 카드 냉납이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에는 이제 GPU라는 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컴퓨터로 따지면 CPU, 머리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GPU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GPU가 아주 수많은 볼랍, 그 동글동글한 납덩어리 납 같은 걸로 이제 미세하게 이제 납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크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크랙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그래픽 카드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충격이죠. 충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제조상의 그냥 실수. 그러니까는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중에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불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약한 애들이 또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많은 게 이렇게 화면 깨짐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픽 카드 냉납, 그리고 이제 오류 코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장치 관리자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이제 뭐 무슨 보고가 되었습니다. 뭐 이상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해서 뭐 대부분 에러 코드가 43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때는 대부분 그래픽 카드 GPU의 냉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뭐 VRAM의 이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화면 깨짐,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래픽 카드 냉납 증상이었습니다. 한번 더 찍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냉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히팅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리볼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히팅 같은 경우에는 딱 감이 오시죠? 뜨거운 열을 다시 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아예 GPU를 아예 드러내서 다시 납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리히팅 같은 경우는 이미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열로 해서 이미 이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그 납들을 녹여서 다시 잘 붙게끔 하는 거라 비용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에 리볼빙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리볼빙이냐 리히팅이냐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리볼빙 가격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을 초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 AS 기간은 지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도 말씀해 드리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첫 시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제가 하게 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성공 확률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약 20년 동안 하면서 리히팅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 그러니까 처음 시도했을 때 약 80%의 성공률이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약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 사용이 가능한 거를 저는 이제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게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탈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이제 뭐 컬러풀이라고 이제 딱 찍혀져 있고, 여기에 있는 부분, 이 뭐로 인해서 이제 조금 변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딱 아주 자세히는 잘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신기한 부분은 이제 온전한 이제 워런티, 그러니까 무상 AS 기간 내에 AS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나사에 보면은 이제 스티커 하나가 대부분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만약에 훼손이 됐거나 하면은 AS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뜯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직 작업 전이에요. 분해하기 전인데,
나사가 이렇게 GPU를 고정하는 이게 방열판이죠. 방열판. GPU 위에 이제 쿨러 방열판을 고정하는 나사가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뻥 뚫려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분명히 한 번은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져 있죠. 이렇게 되면은 무상 AS 기간 내라 하더라도 일단 보내면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왜 이거를 열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돼 있어서 고객님께 말씀드려서 그냥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새로 살 마음을 갖고 계신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쿨러 방열판을 한번 떼 보았습니다. 일단은 써멀 그리스는 제 도포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 어차피 뜯었으니까. 뜯고 나서 그냥 다시 조립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뭐 끈적끈적하는 뭐 액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플럭스인지 뭐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흔적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써멀 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뭐 뜯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훼손이 된 거고요. 써멀 패드도 이제 새로 이제 붙여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바로 GPU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뜨거운 열로 지져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던가 이렇게 리에이팅이라던가 이런 게 보면은 여러 블로그들이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뭐 그거죠. AI가 쓴 글이 되게 많죠. 일단은 뭐 가정에서 쉽게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뭐 다리미 뭐 한 약 300도까지 올라가는 다리미가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좀 온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반 납 같은 경우에는 약 183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183도. 그다음에 무염납 같은 경우에는 217도 이상으로 얘를 열을 가해줘야 얘가 용융이 됩니다. 그러니까 녹거나 이제 굳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리미로 하신다. 다리미에서도 뭐 300도까지 올라가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리미 스펙상 뭐 30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얘가 뜨거워지는 거랑 얘가 열을 가해서 뜨거워지는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기에는 다리미도로도 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 추측으로는 조금 성능이 좋은 좀 고온까지 올라가는 다리미로 이제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히팅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열풍기. 오늘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열풍기로 했고요. 열풍기 모델은 그 858D,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모델일 거예요. 858D로 제가 시도를 한번 했었고요. 아무튼 히팅건이라던가 뭐 열풍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 아시죠? 뭐 납들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플럭스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써멀 그리스는 재도포를 해야 되겠죠. 이 써멀 그리스랑 이 GPU랑 이제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소하신다고 이거를 이렇게 말끔하게 닦아내고 나서 그냥 쿨러 방열판을 달게 되면은 엄청난 고온으로 인해서 뭐 스로틀링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도 이제 온도를 낮추려고 성능을 낮추게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스로틀링이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래픽카드가 꺼지거나 하는 뻗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써멀 그리스는 재도포 하시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써멀 그리스도 뭐 당연히 재도포를 해야 되겠죠. 크게는 뭐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써멀 패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일단은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제 GPU에서도 좀 열에 의해서 조금 끌린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딱 열어봤을 때 일단은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리미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냥 다리미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 플럭스라든가 이런 건 뭐 일반 가정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좀 열로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열에 의한 그런 화상 자국들이 조금씩은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에 이제 도포되어 있던 그 써멀 그리스에 대한 잔해를 제가 깔끔하게 없애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준비물 중에서 이거를 빼먹을 뻔했네요. 쿠킹 호일, 뭐 은박지라고 하죠. 은박지가 필요한데, 은박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GPU 외에 다른 애들이 이제 열로 인해서 또 뭐 손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은박지가 이제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네모나게 잘라 놓은 거는 딱 이 GPU 사이즈가 보통 4cm, 4cm 166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딱 해놓은 거고, 이 외에는 얘가 좀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강한 열이 가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용융의 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얘네 같은 경우는 한 217도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은박지를 덮어놓고 217도로 했다. 그러면은 덮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녹지가 않겠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를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안에다가 GPU 칩셋 이렇게 네모나게 된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촉촉하게 적셔줘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플럭스가 끓습니다. 지글지글지글 끓고 이제 뭐 핀셋이라는 거 이런 걸 살살살살 움직여 보면 GPU도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수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은박지를 이렇게 싹 덮어 놓습니다. 싹 덮어 놓고 이제 858D 열풍기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데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7도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17도까지 올라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아예 납 자체가 용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마나이다. 만약에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약간의 충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얼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미 신공이 이러한 경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사용 기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좀 짧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고 아주 살짝 된 상태에서 그냥 크랙만 어느 정도 짝각 이 정도만 되기 때문에 다리미는 그렇게 크게 효용 효과는 없고 히팅건이라던가 해서 약 300도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열풍기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에 이제 초시계가 보이죠? 이것도 특정한 온도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일단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에어컨을 끄고 나서 작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초시계로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서 좀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정률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높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하는 도중에 이제 아까 제가 PC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요. 아까 고정핀 아까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메인보드가 나사 4개로만 케이스와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고정핀 2개를 이제 다시 빼서 제가 위로 올려서 이제 다시 장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핀만 딱 넣을 수가 없어요. 메인보드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다 드러내고 다시 장착을 해놔서 지금 여기 밑에 부분 이제 2개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야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메인보드가 잘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열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자, 열풍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분 정도 지져준다. 뭐 3분 정도 지져준다. 이거는 정말로 작업 환경과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딱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데 보통 한 3, 40분 걸립니다. 보통 3, 40분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시계를 재가면서 온도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게 끄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혀주게 돼서 조금 더 잘 이제 납땜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 번에 열을 딱 끈다 그러면은 서서히 이렇게 식히는 것보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끄는 것보다 조금씩 온도를 낮춰가면서 조금 더 잘 이렇게 되게끔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알게 된 거고 아마 조금 전문가 분께서는 아마 이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그래픽 카드 리히팅, 리볼빙 한다 그러면은 리볼빙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제 비싼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주 특수 목적용 뭐 산업용 기계라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것보다는 얘를 리볼빙을 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 좀 절감이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볼빙 가격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한번 건드려서 이게 수년 동안 쓸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할 때는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볼빙은 하진 않고 리히팅만 해서 어느 정도 좀 생명 연장을 해드린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리히팅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패드 있죠. 이제 메모리 있는 부분에 이제 다시 제가
다시 발라서 이제 방열판하고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쿨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끔 이제 새로 이제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다시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 이제 부분에다가 이제 써멀 그리스를 이제 도포를 해야 되는데, 써멀 그리스는 MX4 뭐 원체 유명한 모델이니까 많이들 아실 겁니다. MX4로 이렇게 짝짝짝짝 해주고 얇게 펴줘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면 팬 같은 경우에 아까 거꾸로 되어 있었던 거 이제 제대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출고 당시의 이제 사진인데요. 안타깝게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사망이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볼빙으로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데, 리볼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으로 좀 큰 비용이 있고, 요새 같은 경우는 리볼빙도 물론 리히팅보다는 조금 오랜 시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리볼빙 자체도 일반적으로 처음에 초기 생산이 돼서 출고한 정상품보다는 수명 기간은 좀 짧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저랑도 이제 같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면서 이제 당근이라든가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서 이제 봤는데, 이분께서는 그냥 뭐 오버워치 정도라 1660 같은 경우에 아주 충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정도면 된다고 하셨었는데, 당근 가격을 보니까 한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가격에서는 물론 이제 무상 AS 기간은 다 지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와 견줄 수 있는 조금 이제 정말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1060이 있죠. GTX 1060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만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물론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약간의 이제 성능 차이는 있어요. 한 10%, 15% 정도 차이는 있는데, 뭐 오버워치 돌리는 거에서는 크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시리라 생각은 안 드는데, 또 그거를 제가 선뜻 추천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약 7년 정도 된 7, 8년 정도 된 거를 이제 중고로 또 이제 사서 또 어느 정도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애매한 부분이었고,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구매를 하실 텐데, 뭐 컴퓨터를 뭐 새로 뭐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도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PC 같은 거는 최소 금액으로 이제 재사용이 되는 게 목적인 거고, 일단 꾸민가 PC로 찾아오신 목적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능이 떨어져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벌써 찾아오셨을 텐데, 일단 지금은 냉락, 아주 명확한 증상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중고로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에 뭐 새거 그래픽 카드도 최소로 했을 때 10만 원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뭐 1660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델이라 저도 또 선뜻 추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제 제가 수리가 다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전원을 이제 키는 이제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 바로 딱 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안 켜지고 그냥 비품 스피커로 또 달았었어요. 그래서 삑 소리가 한번 나고, 나중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이상을 알리는 이제 비품이 좀 나서, 이거는 안 들어오는구나 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던 수리 사례였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올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퍼센트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고, 무엇보다 그 여성분, 오늘 오신 그 아리따운 여성분도 여기 옆에서 계속 제가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초시계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한 35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물론 처음부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정비하는 시간은 조금 제외된 거예요. 애초에 그게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서 약 1시간 정도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다 건강한 상태였고요. 어쨌거나 당근에서 약 1년 전, 1년까지는 아니겠지만 1년 전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아마 판매자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들었을 때 한 30만 원대에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괜찮게 구매를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뭐 NVMe SSD도 장착이 돼 있었고, 뭐 i5 인텔 계열 i5에다가 뭐 괜찮았던 컴퓨터인데, 저도 계속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리히팅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저도 오래 만지다 보면은 딱 느낌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다시 리히팅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안 될 확률이 더 많구나 해서 저도 여기서 그냥 수리를 중단하고 그냥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망우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딱 진짜 딱 나가셨을 때 화면이 짜잔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안타까웠고요. 미처 제가 영상에서 제가 또 시도했던 거를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경우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제 옆에서 제가 요것저것 하는 거를 그 고객님께서는 한번 보셨으니까 저도 일단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될 때는 또 제가 더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잘 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한번 더 방문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붙여 드린 거는 이제 나사를 제가 붙여 드린 거고, 안 된 그래픽 카드를 제가 장착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빼셔야 된단 말이에요. 빼실 때 아시죠? 그 그래픽 카드를 지지하는 그 힌지도 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힌지도 뒤로 제껴 놓고 그냥 갖다가 넣기만 하고 나사만 이제 조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고, 이 봉투 안에는 제가 나사를 넣어 드린 거고, 나사만 또 따로 드리면은 또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딱 봉해 가지고 나중에 그래픽 카드 넣으시고 이제 보조 전원 달고 나사 딱 조이시면 되게끔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안타까웠고요. 아무튼 나중에 어 다시 한번 뵙게 되면은 꼭 제가 정성스럽게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래픽 카드 만나시고, 아무튼 오늘 수리 실패는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